결혼기념일이 나와 있고요. 그 결혼기념일에 대한 결혼 몇 주년인지를 찾아가지고 그 결혼기념에 대한 명칭을 출력해 오는 겁니다. 이 사람 2014년에 결혼했고 지금 2019년이니까 결혼 5년 차네요. 그렇죠? 그 목혼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6년 차는 어떻게 돼요? 6년 차는 5년 차와 같이 목혼식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럼 8년 차, 7년 차, 8년 차, 9년 차는 화혼식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럼 10년 차 이상은 석혼식이라고 불러야 되겠고, 물론 뭐 은혼식, 금혼식, 회혼식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거는 여기 안 나오니까, 즉 6년 차나 8년 차, 9년 차는 없으니까 그 해당하는 거라, 즉 비슷하게 일치라는 거로 찾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명칭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니까 이거는 VLOOKUP 함수를 써야 되겠죠. VLOOKUP 함수를. 그러면 한번 메모장에다 한번 메모를 해놓고 한번 볼게요. 문제 3번은 현재 년도의 결혼기념일을 이용하여 주년을 산출해서 명칭을 이제 기록하는 거죠. 그렇죠? 무슨 함수를 쓰냐면 이어 함수를 쓰고요. 그 다음에 today라는 함수를 쓰고요. VLOOKUP 함수를 사용하래요. 몇 주년 차인지는 현재 연도에서 결혼 연도를 빼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는 VLOOKUP 함수를 쓰고 여기에 이제 몇 주년인지를 계산하고 이제 저쪽 참조 범위에서 주년에 해당하는 명칭이니까 두 번째 거를 가져와야 되겠죠? 두 번째 거를 가져와야 되고 그 다음에 비슷하게 일치니까 생략할 수 있겠네요. 옵션을. 옵션 생략할 수가 있겠네요. 옵션 생략하는데 옵션이 뭐죠? 어떨 때 생략하는 겁니까? 0일 때 생략? 1일 때 생략? 필기시험에도 나오고 실기시험에 나온다고 말씀드리니까 꼭 다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는 VLOOKUP 룩업 밸류는 현재 2019년 9월 24일이니까 2019를 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어 함수를 써서 today라는 함수를 결합을 해야 되고 빼기 이어 함수에서 이 왼쪽에 있는 결혼기념일 날짜를 빼주면 이것이 몇 년 차인지 나오겠죠. 그렇죠? 몇 년 차인지 나오겠죠. 다시 이어 today 빼기 이어 가로 열고 요 결혼기념일 날짜 컴마 이쪽 참조 범위에서 F4번 키 항상 여기를 참조해야 되니까 그리고 첫 번째 해당하는 거에 대한 두 번째 명칭을 그러니까 그 다음에 true 1일 때 생략하는 거죠. 유사일치니까 1을 써도 되고 true를 써도 되고 그렇게 되면 답이 된다는 얘기죠. 나머지도 자, 이 사람은 지금 5년 차니까 목혼식이고요. 이 사람은 지금 6년 차니까 목혼식이고요. 이 사람은 8년 차니까 화혼식이고요. 그렇죠? 나왔네요.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요거를 생략할 수 있으니까 생략해도 되고 이런 거지. 요것이 몇 년 차인지 결혼 몇 년 차인지 주년을 계산하는 거고요. 거기에 따른 참조 범위에 대해서 이제 옵션을 처리해야 되겠죠. 그렇게 문제 4번 이론과 실습 과목의 평균 점수와
기준표를 이용해서 평가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점수가 있고 이런 점수가 있고 실습 점수가 있는데 얘네들의 평균을 계산해서 그 평균에 해당하는 평가를 가져오래요. 얘는 가로로 되어 있으니까 뭐다? H루급을 쓰면 되겠네요. H루급을 쓰면 되겠네. 자, 무슨 함수를 쓰냐 봤더니 average 함수하고 뭐를 쓴다? H루급 함수를 쓴다. 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는 이 명칭에서 가져오는 게 세로로 나열되니까 V루급을 쓰는 거고요. 지금은 점수에 따른 평가를 가져와야 되니까 가로로 나열되니까 H루급을 쓰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는 H루급을 써서 평균을 계산하는 거죠. 그 참조 범위에서 몇 번째 줄을 가져와야죠. 얘가 첫 번째 줄이고 평가니까 세 번째 줄이죠. 그래서 세 번째 줄을 가져와야 되고, 또 옵션을 생략할 수 있다 그랬죠. 왜냐면 75점 같으면 70점 사이니까 C학점이 되고 89점 같으면 B학점이 될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일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H루급 써서, 루급 밸류는 뭐예요? 루급 밸류란 말은 이 참조표의 첫 번째 줄에 해당하는 것을 가져오는 게 루급 밸류 아닙니까? 그럼 뭐를 계산해야 될까요? average 요 두 과목, 왼쪽 이론과 실습의 평균 과목 점수, 이거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루급 밸류가 되는 거죠. 이 루급 밸류에 해당하는 참조 코드표는 아래쪽에 있고요. 얘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되니까 F4번 키 누를 거고요. 그리고 평균 점수가 첫 번째 줄, 장학금이 두 번째 줄, 평가가 세 번째 줄이니까 세 번째 거를 가져올 거고요. 그리고 컴마 유사일치를 써야 되니까 false라고 써도 되고 1이라고 써도 되고 생략할 수도 있고, 그래서 답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썼어요. 이때 요거를 생략할 수 있는 거죠? 생략할 수 있는 거지, 뒤에를. 자, 5번 문제. 허용수의 실습 점수를 표시하래요. 근데 무슨 함수? 인덱스 함수를 사용하래요.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인덱스가 뭔지는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는 인덱스 가로 열고 범위 그리고 몇 번째 줄 몇 번째 칸 이거예요. 인덱스는 이렇게 표가 있는데 그 범위에서 몇 번째 줄에 몇 번째 칸에 해당하는 걸 가져오세요. 이게 인덱스 함수입니다. 아주 단순해요. 인덱스 자체는. 그럼 보세요. 허용수의 실습 점수가 어디 있나 보세요. 요거죠. 요게 지금 허용수라는 사람의 실습 점수 아닙니까? 맞죠? 그렇죠. 그럼 얘는 몇 번째 줄에 있습니까? 범위를 잡아야지.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면 두 번째 줄, 세 번째 칸이고, 이렇게 블럭을 잡으면 세 번째 줄, 세 번째 칸이고, 이렇게는 블럭 안 잡죠? 이렇게는 블럭 안 잡잖아. 이렇게도 블럭 안 잡죠?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알맹이만 블럭 잡아요. 그럼 얘는 두 번째 줄, 세 번째 칸이죠. 즉, 는 인덱스 요렇게 블럭 잡으면 세 번째 줄, 세 번째 칸이고, 그렇죠? 는 인덱스 해가지고 요렇게 블럭을 잡으면 두 번째 줄, 세 번째 칸에 있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책에는 이렇게 돼 있나요? 책에 이렇게 돼 있나요? 아니면 이렇게 돼 있나요? 책에서는 위에 거로 돼 있는 것 같은데? 답에 23번째, 즉 요렇게 블럭을 잡았을 때의 세 번째 줄, 세 번째 칸. 결과 중심이니까 맞는 말이에요. 근데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함수를 사용할 때는 항목 이름을, 여기 항목이잖아요. 아까 아이템, 항목, 필드. 얘를 사용하지 않고 알맹이만 잡는 걸 보편적으로 하죠. 그렇게 되면 두 번째 줄, 세 번째 칸이 되는 거고. 하여튼 답은 이래 써도 되고 저래 써도 답은 맞고. 이렇게 해서 답을 이제 마무리해 나가면 되는 거죠. 뭐. 데이터베이스 함수, 그리고 날짜와 시간 함수.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총 12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 시험에는 6가지만 냅니다. 뒷섬. 뒷섬은 뭘까요? 합계 구하는 얘기겠죠? 썸이 들어갔으니까 썸이 들어가서 합계가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T-에버레이지가 있어요. T-에버레이지는 뭘까요? 평균 구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T-맥스 하면 뭐다? 최대값 구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T-미니멈 최소값 구하는 거고요. T-카운트는 숫자의 개수를 세는 거고요. T-카운트 A는 숫자든 글자든 뭐라도 다 세는 거겠죠. 우리 시험에 그 6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T-에버레이지가 가장 많이 나오고요. 어차피 6가지는 문법이 똑같아요. 사용 방법이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면 T-썸을 알면 T-에버레이지도 안다는 얘기고 T-맥스도 T-미니멈도 다 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날짜와 시간에 관련된 함수가 있는데 여기는 뭐뭐가 있냐면 봤더니 weekday, workday, weekday가 데이트 360, 데이트 360 이런 거 나오죠. weekday라는 말이 있고요. workday는 시험에 못 본 것 같아요. 데이트 360도 시험에 잘 데이트 360 너무 쉬워요. 그 다음에 데이트는 시험에 잘 나옵니다. 데이트. 그 다음에 이데이트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데이트는 실기 시험에는 못 본 것 같고 필기 시험에는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데이트, 그 다음에 now, today, now 이런 거 있었죠. today는 지금 날짜라는 거고 now는 지금 날짜와 시간을 표현하는 거고요. now도 시험에 잘 안 나와. today는 시험에 잘 나와요. today는 잘 나옵니다. 그리고 뭐 year, 오늘 몇 년도냐 계산하는 거 아까 봤던 year. 그 다음에 뭐 month라든지 이런 거. 그 저 끝에 이런 것도 있다. year month. 정도. 다른 거는 뭐. 자, 이 중에서 이론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걸 한번 볼게요. 는 이 데이트 2019년 09월 24일 3 날짜를 안에다 쓸 땐 따옴표 안에다 써줍니다. 그냥 요것만 쓰기에는 힘드니까 따옴표에다 써요. 그럼 이건 뭐냐면 3개월 후 이가 되는 거예요. 즉 2019년 12월 24일 이렇게 되는 거죠. 는 이 데이트 2019년 09월 24일 컴마 마이너스 3. 그럼 이건 뭐다? 3개월 전이 되겠죠. 그렇죠? 2019년 06월
24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플러스는 3개월 후, 마이너스는 3개월 전, 뭐 이렇게. 그 다음 는 이어먼스. 이어먼스 날짜는 제가 그냥 복사해서 쓸게요. 플러스 3. 이건 무슨 얘기다? 3개월 후죠. 2019년 12월 31일. 3개월 후에 마지막 날짜. 아까 이 데이트는 뭡니까? 그냥 3개월 후 날짜. 오늘이 12일이면 12일, 20일이면 20일. 근데 이어먼스는 그 전후에 해당하는 마지막 날짜. 그러니까 자, 제가 이거를 한번 복사해서 본다면 여기 마이너스 3 쓰면 뭐가 될까요? 3개월 전이겠죠. 그렇죠? 3개월 후가 아니라 3개월 전에 마지막 날짜는 어떻게 되죠? 6월이죠. 6월. 6월 아닙니까? 6월은 며칠까지 있다? 30일까지 있는 거지. 이 보기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필기시험으로. 그럼 얘가 3개월 플러스 3이면 3개월 후라면 얘는 마이너스 3이니까 3개월 전이겠지. 그렇지. 그럼 이 데이트랑 이어먼스랑 결과가 동일할 수는 없겠죠. 함수가 다르니까. 이게 필기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거 실기시험에는 내기가 그래요. 업무적으로 쓸 때는 좋아. 자, 오늘 돈을 빌렸습니다. 3개월 후에 말일까지 납부하세요. 이런 거. 그럼 뭐예요? 얘를 써야지. 얘를. 3개월 후에 마지막 날까지 말일까지 납부하라 그랬으니까. 문제를 한번 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요, 시험에 거의 매번 나오다시피 해요. 우리가 아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VLOOKUP이나 HLOOKUP 얘는 반드시 나옵니다 그랬고, 랭크함수도 잘 나옵니다 그랬어요. 반드시 나올 겁니다 그러는데 한 90% 정도 확률을 갖고 있고요. VLOOKUP, HLOOKUP은 100%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6개 중에 어떤 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거의 한 95% 확률을 갖고 있어요. 시험에. 날짜와 관련된 거는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건 확인해 봐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열기 가서 섹션 7 얘를 한번 열어보죠. 이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생년월일을 만들래. 세상에. 예, 그런 거 아닙니까? B의 세 번째 셀이죠? B의 세 번째 셀이니까 한번 볼게요. 문제 1번.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생년월일을 표시하시오. 무슨 함수를 써서? 데이트 함수를 쓰고, 레프트 함수를 쓰고, 미들 함수를 쓰고, 앰퍼샌드 연산자를 사용해서, 즉 아까 이 B의 세 번째 셀에 이런 주민등록번호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1981년 10월 12일 이렇게 만들라는 얘기죠? 1981년 10월 12일로 만들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 있는 함수를 다 써야 될 거 아닙니까? 함수를 다 써야 되겠죠. 는 데이트는 단순해요. 년, 월, 일을 집어넣으면 얘가 날짜가 돼요. 쉽게 말해서 여기에 1981을 넣고 여기다 10을 넣고
여기다 12를 넣으면 어디 갔어? 1981년 10월 12일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함수로 봤을 때. 그런데 야, 요걸 한번 볼게요. 여기 10월은 어디 있어요? 중간에 꼈네. 12일은 중간에 꼈네. 그럼 81년은 어디 있어요? 앞에 두 자리네. 앞에 두 자리가 레프트로 자르면 되고. 그렇죠? 81을 어떻게 자르면 된다? 레프트 B의 세 번째 셀에 두 개를 자르면 얘가 81이 되고요. 이거 1981처럼 만들어야 되니까 이거 앰퍼센드로 붙이면 되죠. 1900을 더해도 되죠. 1900에다 81을 더하면 1981이 되잖아요. 근데 안 돼. 얘를 못 썼잖아. 얘를 사용하라고 했잖아요. 아, 이거를 따옴표에다 써도 돼요. 따옴표에다 써도 되고, 따옴표 안 하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요 10월은 어떻게 자릅니까? 요 중간에 껴 있잖아요. 세 번째 두 글자잖아요. 세 번째부터 두 글자. 그러니까 미들 함수를 써서 세 번째부터 두 글자를 자르면 되고, 얘는 어디에 있습니까? 다섯 번째부터 두 글자죠. 그러니까 미들 함수를 써서 다섯 번째부터 두 글자를 자르면 되죠. 그렇죠? 요 끝에 있는 괄호는 요 데이트에 있는 괄호고, 요 괄호는 여기까지 쓰는 거죠. 이렇게. 그럼 얘를 이걸 미들로 써도 되죠. 만약 시험 문제 레프트란 말이 안 나오고 데이트하고 미들만 쓰라 그러면 레프트를 쓰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MID를 쓰고 첫 번째부터 두 글자를 자르면 되지. 얘는 데이트하고 미들 하나 두 가지만 쓰는 거고, 얘는 데이트하고 레프트하고 미들을 쓰는 거. 지금은 세 가지 함수를 써야 되니까 이거는 안 되겠지. 레프트를 안 썼으니까 틀린 거가 되겠지. 근데 실제 업무상에서는 뭐 어떤 걸 해도 상관없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가능해요. 이것도 뭐가 가능하냐면 여기다가 1900을 더해서 이렇게 해도 돼요. 1981년 이렇게 해도 되죠. 근데 이렇게 쓰면 시험에서는 틀리죠. 왜? 앰퍼센드를 안 썼잖아. 사용하세요 라고 하는데 안 쓰면 틀린 거니까. 예. 그 다음에 이거를 레프트로 써서 이렇게 해도 틀리잖아. 이것도 다 응용하는 방법들이에요. 자, 여기다가 이제 써볼게요. 는 데이트 안에는 몇 년, 몇 월, 며칠 넣으면 돼요. 만약에 2019, 20, 50 이게 뭐야? 2019년 20월 50일이래. 이게 뭔 소리예요? 이거 웃기지 않아요? 그럼 이거는 2019년 20월 50일이라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건 어떻게 표현하냐면 2020년 8월 50일 될 거야. 20월이란 말이 없으니까 12월 빼면 8개월 남잖아요. 그러니까 12개월 넘어갔으니까 1년이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8월 달은 31일까지 있잖아요. 그럼 뭐가 된다? 2020년 09월 19일이 되는 거예요. 이거 뭐야? 얘를 제가 여기다가 계산해서 명령을 걸면 맞잖아. 이렇게 환산을 해요, 알아서. 그러나 이렇게 입력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 자체를 이렇게 입력하면 어떻게 돼? 이건 안 돼. 이거는 글자야. 날짜가 아니라. 함수를 쓸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는 데이트 괄호 열고 몇 년? 81년. 몇 월? 10월. 며칠? 12일. 이래도 돼요. 꼭 1981이라고 안 써도 되지. 1981을 쓰는 이유가 뭐예요? 시험 문제 요거 쓰라고 했으니까 앞에 있는 19를 붙여가지고 1900 몇 년처럼 만들려고 한 거지. 만든 거지. 여기다 이렇게 만들면 된다고. 이렇게 19하고 81을 섞으면 1981이 되니까. 그럼 81은 어디에 있었어요? 81은 81 레프트 요거 주민등록번호에 있는 두 글자를 자르면 81이 됐으니까 1981 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10은 어디 있어요? 10은 주민등록번호에 있는 중간에 있는 거잖아요. MID 함수를 써서 이 주민등록번호에 있는 세 번째 두 글자를 자르면 10월생이니까 10월이 될 테고 12일은 어떻게 나왔다? 주민등록번호에 있는 날짜니까 MID 써서 주민등록번호에 있는 다섯 번째 두 글자를 자르면 10일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한꺼번에 이거를 자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면 뭐 이렇게 헷갈려요 라고 하지만 이거를 이렇게 하나씩 바꿔나가다 보면 답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만들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이제 얘가 주민등록번호 코드가 뒤에 3이나 4로 되면 2000년생이잖아요. 그때는 20을 붙여야지. 20을 붙여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 이게 1이나 2잖아. 그 다음 내용 볼게요. 오른쪽에 보면 대여 일자하고 반납 일자가 있는데요. 요거. 자, 문제 2번. 대여 일자와 반납 일자를 이용하여 대여 일수를, 대여 기간을 계산하래요. 근데 days 360 함수를 사용하래요. 근데 그것도 웃기는 게 뭐냐면 미국 방식을 사용하래요. 미국 방식 말고 유럽 방식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유럽 방식을 쓸까요? 우리나라는 미국식을 쓰잖아. 미국식을. 그렇죠. 뭐든지 다 미국식을 썼다가 우리나라 계량법이 바뀌어가지고 미터법을 썼죠. 몇 인치 이런 거 안 쓰고 지금 몇 미터 몇 미리 이런 거 쓰지 않습니까? 예. 자 보세요. 날짜를 계산할 때 날짜의 차이를 계산할 때 첫 번째 수식을 사용할 때는 이렇게 씁니다. 는 큰 날짜 빼기 작은 날짜 이렇게 써요. 두 번째 함수를 사용할 때는 는 날짜 관련 함수를 쓰겠죠. 그렇죠? 괄호 열고 작은 날짜가 먼저 오고 컴마 뒤에 큰 날짜가 와요. 그리고 뭐 옵션이 있으면 옵션을 뭐 쓰겠죠. 그렇죠? 이렇게 쓰겠죠. 날짜를 계산할 때는 빌려간 날짜가 예전이고 반납한 날짜가 최근이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쓰는 거예요? 반납일자 빼기 대여일자를 쓰는 거죠. 근데 함수를 쓸 때는 어떻게 된다? 빌려간 날짜를 먼저 쓰고 뒤에 반납한 날짜를 쓴다는 얘기예요. 스타트 데이트, 엔드 데이트. 미국식도 있고 유럽식도 있는데 뭐 안 쓰면 미국식이겠지 뭐. 그럴 거 아닙니까? 미국식이 기본으로 돼 있을 테니까 엑셀을 개발한 나라가 미국이니까 자기네 방식을 기본으로 놨을 거 아니야. 그럼 쓰던 안 쓰던 미국식이 되겠지. 다른 걸 쓰고 싶은 사람은 알아서 쓰겠지. 뭐 영국식을 쓰던 뭐 유럽식을 쓰던 뭐 그 사람들은 알아서 쓰겠고. 예. 그럼 얘는 단순해요. 한번 해보세요. 여기다가 는
데이스 360. 근데 왜 360일까? 1년을 365로 만들어라. 즉, 한 달은 무조건 30일이다. 31일은 그런 거 없다. 그럼 여기 스타트 데이트니까 빌려간 거고, 컴마, 엔드 데이트니까 끝날자고, 메소드가 있는데, 메소드. 미국식이 있고 유럽식이 있는데, 위에 거는 기본이라 그랬잖아요. 안 쓰면 되지 뭐. 이렇게만 쓰면 되지. 근데 웃기는 걸 잘 보세요. 5월 6일날 빌려가서 6월 6일날 반납했으면 31일간 아닙니까? 자, 여기 보세요. 2019년 2월 1일날 빌려가서 2019년 3월 1일날 반납하면 며칠이에요? 28일이잖아. 2019년 올해 2월달은 28일까지 있었잖아요. 근데 얘도 무조건 30이야. 그리고 5월달이니까 5월달에 빌려갔으니까 다음 달 6월달에 가졌으니까 31일간 아닙니까? 5월은 31일까지 있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30이야. 그래서 1년을 얼마? 360. 그래서 데이트 360입니다. 이거 왜 쓰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날짜 방식이잖아. 이걸 왜 쓰는 겁니까? 급여 계산할 때 쓰죠. 어떨 때? 월급날이 20일인데 내가 15일날 왔단 말이야. 그러면 15일날 왔으니까 20일날 월급을 받아야 되는데 며칠간 일한 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월급이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을 30일로 나눠져 30으로 나눌 거 아닙니까? 31일로 나눌 수도 있고 30으로 그래서 그거를 계산할 때 너 이번 달에는 뭐 10월 일했네, 뭐 7일 일했네 계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계산할 때 30으로 계산하더라고요. 25일, 10일날 입사한 사람 다음 달 10일날 월급 주고 뭐 7일날 입사한 사람은 7일날 월급 주는 거 아니잖아요. 월급날은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계산할 때 이걸 쓰더라고요. 실제로는. 근데 날짜와 연관된 함수를 시험에 내긴 내야 되겠는데 낼 만하게 많지가 않아. 특히 데이트는 연어리를 써야 되니까 복잡하잖아요. 데이트 360은 간단하잖아요. 얘를 낸다고 어거지로 낸 것뿐이야. 얘는 대여일자, 여러분 이러면 싸움 나지 않아요? 보세요. 내가 언제 30일간 빌려갔냐고 생각해 보라고. 28일 아닙니까? 싸울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좋아하겠지. 하루 덜. 그럴 거 아닙니까? 얘는 싸움 나고. 이거는 그냥 그렇게 계산하는 거다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문제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첫 번째 나오는 게 averag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게 나와요. 출신고가 우주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종합점수에 대한 평균을 계산하래요. 조건부 평균하고 똑같죠? 여기 우주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종합점수, 우주고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우주고 학생들에 대한 이 종합점수의 평균 구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면 average if 써도 되죠. average if 써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나오게 된 게 조건이 여러 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주고이거나 대한고 학생들 이거는 average if로 못 하잖아요. 축구를 좋아하는 여학생들에 대한 체육점수의 평균을 구하시오. 그러면 average if s를 쓰면 되는데 축구를 좋아하거나 여학생들인 경우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돼요? 못해요. sum if나 count if나 뭐 sum if s, count if s, 뭐 average if s 같은 경우는 조건이 뭐뭐이면서 뭐뭐인 거예요. 뭐뭐이거나 뭐뭐인 거는 없단 말이에요. 즉 필터에서 자동 필터에 해당하는 얘기죠. 고급 필터처럼 만들려면 다른 기능을 활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데이터베이스로 나온 겁니다. 문제 3번. 출신고가 우주고인 학생들의 종합점수의 평균을 계산하래요. 근데 이제 평균은 소수 이하 둘째 자리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이하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래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헷갈릴 테니까 64.66 같은 경우에는 64.7 이렇게 출력하래. 그러면 아하, 한 달에만 나오면 되겠구나 알 수 있겠죠? 무슨 함수? 라운드 함수하고 t average 함수를 사용하래요. 그러면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는 라운드 가로 열고 t average 어쩌고 저쩌고 계산한 거를 1 쓰면 되겠죠. t average가 평균 구하니까 평균을 구했다고 치면 그 평균 값에 대해서 소수점이 한 자리만 나오면 되잖아요.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예요. 라운드는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럼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 t average만 알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 영역이 나오고요. 예. 계산할 항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조건이 나와요. 문법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데이터베이스 영역은 전체가 되겠고 조건은 추신구가 우주구가 될 거고 계산할 항목은 뭡니까? 종합점수가 되겠죠. 종합점수의 평균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종합점수의 평균을 계산하라고 했잖아요. 여기 보면 필기점수도 있고 실기점수도 있는데 종합점수의 평균 구하라고 했잖아요.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는 t average 한번 검색해 보세요. t average 이렇게 썼습니다. t average라고 이렇게 썼어요. 데이터베이스 함수 t average를 괄호 열었더니 데이터베이스가 어디 있니? 라고 물어보네. 이게 데이터베이스야. 다. 물론 성명은 상관없죠. 추신구가 우주고라고 했으니까 추신고등학교서부터 종합점수까지는 반드시 포함하잖아요. 이렇게 필기, 실기 종합만 선택을 하면 추신구가 우주고라고 하는 게 빠져버리잖아요. 범위에서.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추신고서부터 종합까지 다 들어가야 되는데 데이터베이스 그러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전체 연관이 있는 파일들의 묶음을 데이터베이스라고 했지 않습니까? 엑셀에서는 그냥 파일이라고 보기에는 목록 다 잡는 겁니다. 컴마 필드 계산할 항목이 뭐냐? 무엇 계산하고 싶은데 평균 계산할 거야. 어디 거 종합 얘네들의 평균 구하래. 얘를 클릭하면 되죠. 책에는 5라고 써 있을 거예요. 5 뭐가? 성명이 첫 번째고 추신구가 두 번째고 필기 세 번째고 실기가 네 번째고 종합점수가 다섯 번째니까 5라고 써도 돼요. 종합이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크리테리아가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크리테리아 조건이 뭐죠?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건부 합계, 조건부 개수 이런 거 계산할 때는 따옴표에 우주고라고 썼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출신구가 우주고 꼭 이렇게 두 개를 블럭 잡아야 돼요. 항목이 꼭 들어간다는 거지.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는 이 항목 이름이 반드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출신구가 대한고는 어떻게 해? 못해. 출신구가 대한고 떨어져 있잖아요. 붙어 있지 않잖아요. 안 돼. 그럼 대한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종합점수의 평균 어떻게 구합니까? 여기서 못 구해. 대신에 여기다가 출신구가 대한고라고 쓰면 돼. 여기다 어딘가에다 조건을 걸면 되지. 여기다 조건을 걸고 대신에 우리는 여기 조건이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그래서 잘 보세요. 얘가 5라고 써도 된다 그랬죠? 다섯 번째 항목이니까. 대신에 이게 종합이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쓰셔도 된다고.
항목 이름을 직접 써도 된다고. 근데 이렇게 쓰기엔 불편하지 않아요? 클릭하면 편하잖아. 1, 2, 3, 4, 5 셀 필요도 없잖아. 그냥 뭐라고? 종합. 얘네들의 평균과라고 종합 클릭하면 되잖아요. 추신고, 우주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소점 얘가 너무 많이 나왔네. 그 여기 앞에다가 라운드를 껴야지. 그 저 뒤에다가 뭐라고 써야 돼? 컴마 1 쓰면 되겠네. 그렇죠?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즉 요거니까 여기다가 이 함수를 요 함수를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면 요 데이터베이스 함수 의해서 계산된 결과에 대한 반올림을 소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나오게 하라 이거지. 이게 답이 이제 산출되는 과정이죠. 한번 해볼게요. 또 두 번째 문제는 뭡니까? 출신구가 상공고래. 상공고가 없는데? 상공고 떨어져 있잖아. 그럼 직접 계산할 수 없겠죠? 고급 필터처는 어디다 조건을 걸어야지. B21부터 어디? C23번째 요 안에다가 조건을 걸래. 뭐라고? 출신구가 상공고라고 이렇게 쓰래. 어디 조건을 쓰래. 이렇게 써놓고 계산하래. 고급 필터 걸 때 우리 어떻게 했어요? 조건을 어디다 나열해 놨죠? 나열해 놨지 않습니까? 자, 그럼 문제가 뭐냐면 필기 점수의 최고 점수니까 Dmax고 필기 점수의 최저 점수니까 D미니멈이고 그러니까 는 Dmax 데이터베이스는 성명부터 종합까지 어차피 필기만 계산할 거니까 추신고하고 필기 점수만 블럭 잡아도 돼요. 최소한에 다 잡아도 되고 상관없죠. 그 다음 뭐의 최대값을 구하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필드라고 써있잖아요. 필드 무슨 항목을 계산할 거냐? 필기 점수에 대한 최대값이니까 필기를 클릭하면 되죠. 필기를 클릭하면 되지. 조건은 추신구가 우주고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상공고니까 조건을 아까 나열해 줬잖아요.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면 되지. 그러면 요것이 최대값이죠. 상공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상공고가 어디 있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는데 88이네 뭐. 그러면 문제 4번에서 추신고가 상공고인 학생 중에서 필기점수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의 차이를 계산하라고 써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은 입력을 해줘야 되겠고 Dmax, Dminimum, Dcount, Dsum 함수 중에서 선택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4개 중에서 하나를 쓰든지 2개를 쓰든지 알아서 쓰란 얘기지. 다 쓰란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계산한 결과가 Dmax 요거였어요. 요거. 그럼 보세요. 얘를 이건 최대값이죠. 얘를 뭐로 바꾸면 된다? 이렇게 바꾸면 이건 최소값이죠. 그렇죠. 만약에 얘를 썸으로 바꾸면 뭐가 돼요? 합계 구하는 거죠. 얘를 에버레이지로 바꾸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필기 점수에 대한 평균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에 있는 영역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맥스를 쓰니까 D맥스를 쓰니까 상공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필기 점수에 대해서 최대값 구하고 최소값 구하고 합계도 구하고 평균도 구하고 다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최대값에다가 자, 얘를 바꿔주면 뭐가 되죠? 이렇게 바꿔주면 최대값 구하는 거랑 최소값 구하는 거랑 앞에 있는 함수만 다른 거지 괄호 속은 동일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 뒤에다가 요 뒤에다가 또는 D 미니멈 괄호 열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얘를 복사해서 요 뒤에다 붙여놓고 나서 요거를 D 미니멈으로 바꿔주면 최대값 빼기 최소값이 되니까 될 수 있겠죠.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는 12가지 함수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6가지만 출제합니다 그랬고 그 나머지 6개도 똑같아요. 이렇게 쓰는 겁니다. 곱하기 뭐 이런 거, 표준 편차 구하기, 분산 구하기 뭐 이런 거예요. 분산과 표준 편차를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거지. D 프로덕트 곱하는 겁니다. 필기시험을 곱하시오 이게 프로덕트고 더하시오 이게 뒷섬이고 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제일 좋은 애가 88점이었고 그렇죠? 300 56, 88, 85니까 88이 최대값 56이 최소값이니까 32점 맞네. 답 나왔잖아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요거는 상공문고니까 서전명의 상공문고 조건 걸면 되죠? 여기 상공문고에 대한 금액에 대해 평균 구하래요. 그럼 D 에버레이지죠. 금액의 합계를 구하래요. 그럼 뭐다? D 썸이죠. 그렇죠.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여기에 는 D 에버레이지라고 쓰고 쭉 범위 정해주고 컴마 금액의 평균이니까 금액 찍고 컴마 서전명의 상공문고 이렇게 찍어주면 답이 되겠죠. 그렇죠? 이게 답인데 요거죠. 그렇죠? 그러면 똑같이 여기다가 합계니까 뭐만 바꿔주면 돼? 썸만 바꿔주면 되지 뭐. 썸만 바꿔주면 되고 이제 예를 들어서 상공문고에 거래 횟수를 계산하시오. Dcount 함수를 사용하시오. 그러면 는 Dcount라고 쓰고 데이터베이스는 맞고 뭐의 개수를 세는지 이해가 이제 여기서 막힌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차피 상공문고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출고 단가의 개수를 세던 여기를 개수를 세던 여기를 개수 세도 상관없다는 얘기지. 여기는 안 되지. 여기 글자니까. 그 다음에 컴마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 이렇게 써도 되고 H 말고 I 쓰면 I 써도 되겠죠? J 써도 되겠죠? 근데 뭐는 안 된다? G는 안 되죠. G 왜? G 12번째는 문자 항목이잖아. 문자 항목 이라서 안 된다. 그런데 이거를 Dcount A 함수를 사용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되지. 그러니까는 요 함수도 되고 G, H, I, J 다 되는 거지. 이걸 이제 올려서 본다면 얘는 G 12번째가 글자 항목이라서 문자 항목이라서 Dcount 함수는 계산이 안 되는 거고 Dcount A를 쓰면 다 셀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 보기 중에서 틀린 걸 하나 고르시오 뭐 이렇게 쓰면 내가 선택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페이지 넘겨 보시면은
106조. 주민등록번호 이용해서 여기 있네요. 밑에 기출01 문제 가보면 여기 있네.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이번에는 2000년생들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2012년 6월 4일 뭐 이렇게 만들어 버려요. 아까 했던 거랑 아까 요거죠. 이건 1900을 거다 연결했잖아요. 이번 2000을 연결하는 거죠. 2000? 20을 20.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1번도 풀어보시고 2번도 풀어보시고 풀어보실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1번 문제는 뭐냐면은 이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생년월일로 바꾸는 겁니다. 예, 그러면 얘는 2012년 06월 04일생이죠. 제가 이렇게 여기다 표시하는 이유는 여러분도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2012를 어떻게 자를 거냐 이거지. 근데 이거를 데이터 함수로 풀면 요렇게 쓰란 얘기죠. 요렇게 데이터 함수는 이렇게 쓰란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2012 중에 12는 나와 있잖아요. 여기 왼쪽에 두 개 있잖아요. 이걸 뭐로 묶어야 돼? 앰퍼샌드로 레프트 주민등록번호에 있는 왼쪽에 두 글자를 잘라서 붙이면 2012년이 되겠죠. 그렇죠? 2012년 됐어. 그럼 6월은 어떻게 뺐어요? 중간에 두 글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MID 함수를 써서 C의 세 번째, C의 세 번째, 얘가 선택이 안 되잖아요. 그럼 C에 3 쓰면 되지 뭐. 키보드로 컴마 세 번째 수 두 글자죠? 됐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4일은 끝에 다섯 번째부터 두 글자 아닙니까? 그럼 MID C의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에서 두 글자. 요 뒤에 있는 괄호는 요 데이트에 있는 괄호고, 여기 있는 괄호는 미들의 괄호고, 이때 여기다 20에다가 따옴표를 묶던 안 묶던 답은 동일해요. 그건 상관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절차적으로 하나씩 보여드리는 거예요. 얘를 쭈르륵 써놓고 답입니다 라고 하면 책에는 그렇게 써 있는데 10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1번 연도, 2번 월, 3번 일, 걔를 묶어서 데이트 이렇게 분석하고 쪼개고 결합하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디에다가? 아직 저처럼 이렇게 키보드로 입력해서는 어려울 수 있어요. 연습장에다 써보시면서 그 함수의 과정을 처리해 나가시면 수월하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세탁기. 세탁기는 반올림하고 올림하고 내림하는 게 있을 텐데 올림하래. 그럼 라운드 업을 쓰겠네. 라운드 업. 여기다가 는 라운드 업 해가지고 어떤 값에 대해서 자릿수를 매겨주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 자릿수가 지금 뭐라 그랬냐면 100의 자리에서 올림 그랬잖아요. 100, 1, 10, 100. 그럼 마이너스 3 쓰면 되겠네. 이게 복사해서 붙인다고 치면 여기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3이야. 이렇게 하면 100의 자리에서 올림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값은 합계니까 이 데이터들 중에서 매출액의 합계를 구하는 거고 품목의 세탁기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답이 나왔네. 는 라운드 업. 자, 제가 소문자로 써볼게요. 는 라운드 업. 대문자로 바뀌어요. 알아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전체를 말씀드렸고요. 전체. 이 전체. 그리고 아니지. 뭘 빼먹었네. 어쩐지 뒷섬을 빼먹었네. 바보같이. 뒷섬에서는 요게 이제 범위가 되고 그 다음에 매출의 합계를 구해야 되니까 얘를 클릭하면 되고 조건은 품목이 세탁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컴마 마이너스 3 쓰라 그랬죠? 아직까지는 소문자잖아요. 엔터 치고 나면 대문자로 바뀌어 있어요.
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답 맞죠? 그렇죠? 예,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번은 뭡니까? 총점에 대해서 영문학과 학생, 학과가 영문이네? 가장 큰 점수를 구하래. 여기 가장 큰 점수. 그 위에는 또 국문학과 영문학과 평균을 계산해서 차이를 계산하래. 차이란 말은 양수란 얘기죠. 자, 먼저 영문학과 최대값을 구하는 거는 제가 여기다 쓸게요. 는 dmax 이 데이터 영역 중에서 총점에 대한 합계를 최대값을 구할 거고 조건은 학과가 영문이야. 그렇죠? 이렇게 되면 최대값이 나오는 거지. 이거를 MIN으로 바꾸면 최소값이 되는 거고. 자, 그런데 최소값은 또 그렇게 계산하면 되죠. 이거를 똑같이 계산했는데 요것만 바꿔주면 최소값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최대값, 최소값. 그 다음에 자, 밑에 있어서 보기 싫어서 올려놓고 계산할게요. 영문학과가 점수가 큰지 국문학과가 점수가 큰지 모르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산할 때 차이를 계산하시오라는 말은 큰 값 빼기 작은 값을 해야 돼요. 근데 큰 게 어느 게 큰지 모르잖아. A가 큰지 B가 큰지를 알아야 빼기를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는 ABS라는 값을 이용해서 함수를 이용해서 A 빼기 B 하면 B가 크던 A가 크던 양수로만 나온다 이거지. 절대값이야 이게 절대값. 우리 수학에서 말하면 여기서는 지금 에러가 나겠지 이렇게 에러가 나게. 수학에서 말하는 그 절대값 A 빼기 B 요거 있죠. 여기요. 요게 절대값이잖아요. 작대기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거. 이거를 수학에서는 요 절대값이라고 쓰고 엑셀에서는 ABS 앱솔루트라고 하는 앱솔루트 유아식 이름하고 비슷한데 같은 이름이죠. 그 절대값이라는 걸 이용해서 쓰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는 ABS 안에다가 먼저 책에서 말하는 대로 영문학과 학생 거를 계산해 볼게요. 영문학과 평균을 계산하는 거죠. D average 그 데이터베이스 쭉 잡아주고 총점이고 영문이고 그리고 빼기 D average를 쓰는데 이번에는 쭉 블럭 잡아주고 총점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데 학과 국문이란 말. 여기를 잡아주면 되죠 뭐. 됐죠. 근데 이제 얘가 여기로 들어가면 소점이 한 자리가 남고 나머지는 줄어든단 말이야. 여기는 그렇게 만들어진 자리고 여기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 값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ABS 절대값 안에다가 영문학과 학생 거 평균, 국문학과 학생 걸 뺐는데 영문학과 큰지 국문학과 큰지 모르잖아요. 원래는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는 if A가 B보다 크면 A 빼기 B를 하고 아니면 B 빼기 A를 해주는 이게 절대값이에요. 사실은 이게 절대값이지. A가 B보다 크면 A가 크니까 A 빼기 B를 해야 되고 아니면 B가 크니까 B 빼기 A를 해야 이게 차이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계산을 하면 어려우니까 ABS 함수 하나로 그냥 해결해 버린 거죠. 이렇게 처리가 된 거지. 예. 나머지는 동일해요. 나머지 다 동일합니다. 연습하는 거니까 이렇게 연습을 하셔가지고 자 이거를 이제 통틀어서 논리 함수란 이름으로 묶어버리면 죽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모든 거를 가지고 논리 함수에다 묶어버려요. 시험에는 단순히 간단하게 논리 함수를 시험에 내기도 하지만 복합적으로 물어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논리 함수를 좀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어차피 우리가 좀 진도가 빨리 나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좀 천천히 논리 함수를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함수가 좀 끝나고 나면 뒷부분 나가는 거 좀 멈췄다가 뒤에 보면 우리 모의고사 있잖아요. 모의고사에서 계산 작업은 어떻게 푸는지를 한번 몇 개 연습을 해보자고. 그럼 그동안 배웠던 함수를 써먹을 수가 있을 테니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